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ASMR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느린데 답답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오늘 MBT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MBTI 검사를 한 3번 정도 해봤었는데 다 INTP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팁의 성격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고 인터넷과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자기가 멍청한 건 정말 싫어서 일반적으로 지식을 쌓는 건 좋아함. 하지만 잡지식 쌓는 것도 좋아함. 제가 멍청한 걸 극혐한다기보다는 멍청해 보이고 싶지 않긴 해요. 그렇다고 뭔가 저는 열심히 알아보는 타입이라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소설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아는 단어도 많아지고 또 유튜브도 그냥 올라오는 걸 가리지 않고 보는 편이라서 이것저것 알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길 가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뭐 사무소, 개소식 이런 거 보면은 개소식과 개막식의 차이는 뭘까? 이런 거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호불호가 강함. 좋아하는 게 생기면 어떤 대상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불같이 타올랐다가 불같이 식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 때 야후코리아나 네이버에서 순정 만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정해져 있는 만화 속에서 그 만화의 1, 2권을 첫째 주, 2, 3권을 둘째 주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거였는데 사실 1년이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만화를 다 볼 수 있었거든요. 1년도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2년 동안 거의 매일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만화를 봤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차에 타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화를 왜 보지? 이제 그만 봐야겠다. 그 생각이 딱 들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봤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 한 번에 딱 끊어버린 게 신기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더 이상 궁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소설을 알게 돼서 소설 보느라 더 만화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소설은 제가 뭐 딱히 문학적인 소설을 읽는다기보다는 그냥 재밌는 로맨스나 판타지나 아니면 장르물 이런 거를 많이 읽는 편이라 안 질리고 지금까지 잘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사랑함. 혼자가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면서 혼밥, 혼영, 혼자 콘서트 가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음. 지금은 제가 많이 사회화가 돼서 남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도 즐거운데 막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사회성도 부족하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3, 4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회사에 취업하게 됐는데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출퇴근 왕복으로 하면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 그렇게 걸리는 위치에 회사를 다녔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고 회사에서 회사 사람들이랑 말을 하진 않지만 같이 생활하고 또 퇴근하고 밥 먹고 집에 오면은 한 7시 반에서 8시? 거의 8시.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주말에 한 달에 2번 나가면 2번은 집에서 쉬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온전히 하루를 혼자서 핸드폰 하면서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에 몇 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혼자 있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혼밥도 좋아하고 제가 집밥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저희 엄마가 요리를 못 하시는 건 아닌데 다양한 메뉴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으면 보통 김치찌개, 된장찌개, 나물들, 그리고 김치만 한 5종 그렇게 있었어서 저는 또 김치를 끼니마다 먹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라서 돈을 벌고 나서부터는 항상 일주일에 3, 4번 정도는 밖에서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모으려고 그 뱅크샐러드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쓰면은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어디에 지출했는지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제가 그 당시에 200을 벌었거든요. 한 달에. 근데 한 8, 90 정도는 저축을 하고 20만 원 정도는 뭐 휴대폰 요금이나 버스비 같은 고정 지출이 있었고 나머지 돈을 다 제가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를 식비에 쓰고 있더라고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정말 식비가 너무 큰 돈이 들고 있어서 그 뒤로 이제 밖에서 밥 먹는 것도 줄이고 돈을 열심히 모았었던 그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이제 다음 4번째.
눈이 높다. 비이상적일 정도로 높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눈이 높다기보다는 사람의 분위기를 본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분위기가 맞추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이 높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알던 사이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 너무 좋고 매력이 있고 이러면 얼굴을 신경 안 쓰게 되는데 소개로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과 뭔가 사귀는 걸 전제로 하고 만나다 보니까 외모를 너무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사귀게 되면 손도 잡아야 되고 포옹도 해야 되고 뽀뽀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소개받았을 때는 항상 잘 안 됐어요. 지금은 그냥 포기하고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간 오겠지. 다음 5번째. 좋아하는 노래, 영화, 음식, 질릴 때까지 듣고 보고 먹음. 이거는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희 오빠는 봤던 걸 또 보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재밌게 본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면은 언제 다시 봐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재밌게 본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것들은 진짜 재밌었던 거는 한 5-6번까지 본 것 같아요. 또 봐도 재밌어요. 음식도 제가 샤브샤브를 진짜 좋아하는데 한창 샤브샤브에 꽂혔을 때는 한 반년 정도 친구들 만나면 샤브샤브만 먹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샤브샤브가 그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들 잘 같이 먹긴 했는데 다들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면은 다들 샤브샤브를 말해요. 근데 지금도 좋아해요. 그리고 6번째인가? 공감 능력 결여.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누구를 위로해준다는 것을 힘들어함. 자기 자신도 누구에게 위로받으려고 생각하남. 자기 단점이나 고민 말하는 것을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 안 함.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누구를 위로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그 상황에 깊이 공감해서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해야 될 말들? 그런 입력값이라 해야 되나? 당연히 나와야 할 대답들이 있잖아요. 뭐, 나 오늘 친구랑 싸워서 너무 힘들어. 뭐, 그러면, 진짜? 많이 힘들겠다. 왜 싸웠는데? 뭐, 그냥 이런 거? 근데 그게 다 들으면서도 약간 딴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는? 근데 이렇게 저한테 위로를 구했던 친구들은 다 저랑 안 친한 친구들이었어서 더 영혼 없는 위로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저랑 진짜 친한 친구들은 저한테 위로를 바라지도 않고 저도 친구들한테 위로를 안 바래서
만나면 같이 재밌게 이야기하고 좋은 것만 공유하는 보통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그리고 제가 제 단점이나 고민을 말 안 하는 건 자존심 상해서가 아니라 그냥 굳이 말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해야 되나? 슬픈 이야기를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슬픔은 나누면 슬픈 사람이 2명이 될 뿐이지 상황이 변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별로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은 굳이 내 단점을 말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 사람이 알아챈다면 모를까. 내 입으로 내 안 좋은 점을 말하고 다닐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째. 상하관계, 수직관계, 그닥 생각 안 하고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함. 실제로 자기보다 윗사람이어도 겉으로는 당연히 예의 있게 행동하지만 겉표면일 뿐이고 속으로는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함. 근데 이건 맞는 말 아닌가요? 다 같은 사람이고 인격체인데 직급이 다를 뿐이지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어렸을 때는 저보다 어른이면 선생님이면 저랑은 다른 좀 성숙한 뭐든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 다 똑같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먼저 경험을 해봤냐의 차이, 그리고 얼마나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남 대할 때 잘 하는지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 누가 저를 혼낸다거나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혼낸다면 받아들이지만 만약에 그냥 사실을 전달해도 될 것을 인격적으로 뭐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제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회사 분들이 저를 혼낸 적이 없었는데 항상 좋게 얘기해 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르바이트 할 때는 보통 나이대가 좀 어리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혼나고 오면은 그 알바생들한테 화풀이를 한다든지 그런 분이 있었는데 별로 그런 사람을 볼 때면 무섭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그냥 왜 저럴까? 왜 저러지? 그냥 좋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고 그런데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자기가 화나서 자기가 화난 거를 표출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나 화났어. 이거를 알아주길 바라는. 근데 사회생활에서 굳이 알아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자기 친구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8번째. 사람 처음 만나면 몇 번 안 만나고도 얘 계속 만나겠구나 안 만나겠구나 판단함. 외모나 나이, 성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서 파악함.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제 고등학교 때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이제 새학기 때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랑 이야기를 나눠서 걔랑 같이 친해지게 됐는데 정말 나랑은 결이 안 맞다라고 느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 저는 좀 약간 메마른 편인데 그 친구는 좀 더 감정이 풍부한 편?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걸 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예를 들어 뭐 수련회에 갔는데 옷을 바꿔 입자고 한다던가. 근데 그게 1박 2일 있을 건데 왜 갈아입지? 내 옷 입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렇게 안 갈아입으면 또 서운해하는 그런 걸 몇 번 겪다 보면은 아 얘는 정말 나랑은 맞지 않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9번째인가? 남한테 피해주는 거 싫어함. 하지만 남이 나한테 피해주는 것을 더 싫어함. 이거 아닌 사람도 있어요. 보통 다 피해받는 걸 안 좋아하지 않나요? 저도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해요. 제 할 일은 제가 하고 대신 남의 일에는 그냥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째. 가끔씩 과도하게 자신을 믿음.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제가 그냥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성공한 제 자신이 펼쳐져요. 그래서 보통 인팁을 몽상가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상상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하던 상상들은 내가 재미있게 봤던 만화나 드라마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와 함께 그 주인공들이 펼쳐나가는 이야기나 아니면은 내가 괴물이 돼서 그 괴물 마을에 살면서 일어나는 재밌는 일들 이런 걸 많이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뭔가 일을 시작할 때도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성공하겠지. 약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그래서 시도를 엄청 잘해요. 근데 끝까지 밀고 나가는 마음은 부족하지만 일단 시작을 잘한다는 거.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에 대해 확신이 없고
시작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해요.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하지만 굳이 말하진 않죠. 제가 말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11번째, 원하지 않는 관심은 싫어하지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감. 이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저는 보통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 한 번씩 먼저 다가가도 먼저 다가가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 생각처럼 일이 이렇게 친해지고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더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지만 그걸 위해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더 쏟아야 된다면 그거는 너무 저한테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미 이만큼의 노력을 쏟았는데 그 사람이 나와 내 생각만큼 친해지지 않은 걸 보면 저 사람이 나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만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편이에요. 여기에 제가 아까 말했던 게 나오네요. 계획력은 창대하나 실행력이 부족함. 계획은 이미 내가 우주 대통령이지만 게으르거나 아니면 의지력 부족으로 실행력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질러야 나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3번째, 친하지 않으면 말 많이 안 함. 모르는 사람이거나 안 친하면 들어주는 편에 속하고 친한 친구들한테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음. 이것도 예전에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내 마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말이 안 나와서 말을 못했다면 지금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는, 그냥 그 상황에서 그 사람도 낯 가리고 나도 낯을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날 기분이 좋으면은 친근하게 말을 걸 수 있지만 기분이 안 좋다면 굳이 내가 피곤한데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식의 차이? 근데 친한 친구들은 저한테 말 많다고 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14번째, 돌려서 말 듣는 거, 하는 거 싫어함. 마음이 상처가 나더라도 여러 번 나눠서 말하는 것보다 한 번에 맞는 경우를 선호함. 말에 쓸모없는 사족을 붙이는 걸 싫어하고 듣는 건 더 싫어함. 딱히 말에 엄청난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야기를 할 때 필요 없는 이야기 하는 걸 싫어하는 편이긴 해요. 만약에 뭐 직장에서나 아니면은 뭐 그냥
좀 어중간하게 아는 사이 있잖아요. 그런 사이인데 나랑 이야기를 하자고 불렀어. 그러면 저한테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나가지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 나는 뭐 해? 뭐 어떤 영화 봤어? 재밌더라. 뭐 이런 걸로 계속 이야기를 끌고 나가면 전 그냥 말해요. 또 오늘 무슨 이야기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친구랑 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저랑 친한 사람이랑 굳이 안 친한 사람이랑 그런 이야기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15번째. 싫어하는 사람 생기면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함. 신경 쓰면 지는 거라고 생각함. 근데 이거는 신경 쓰면 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안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감정을 쏟는 게 너무 피곤해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저는 낯을 진짜 많이 가리고 소심했던 편이어서 초등학교 내내 1년에 한 친구랑만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1학년 때 친했던 친구랑 겨울에 싸운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약간은 집요했던 성격이라 6년 내내 저를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뭐 2, 3학년 때는 싸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급식실에서 마주치면 급식실이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서 밥을 받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주치면은 계속 볼 때마다 자기 친구한테 속닥속닥속닥 그러면 저도 기분이 나쁘니까 속닥속닥속닥 이거를 한 달 했나?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왜냐면 싸운 이유는 한 가지 이유니까 하루 싸우고 그날부터 사이가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이야기하고 싶어도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급식 시간마다 그렇게 막 노래 보면서 속닥속닥속닥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피곤해서 그 뒤로는 그냥 계속 그 친구가 속닥속닥속닥 해도 그냥 다른 데 보면서 무시했던 것 같아요. 고학년 돼서도 그 친구의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겠죠? 근데 언제나 제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한 5, 6학년 됐을 때도 그 친구의 친구들은 저를 보면은 제가 걔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기분은 나쁘지만 굳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신경을 안 썼어요. 사실 그 친구랑 싸웠던 이유도 한 3학년 때쯤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싸운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동창회에서 만나면 물어보면 그 친구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친구는? 다음에 16번째. 자기가 인팁이라는 것에 만족함.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평범한 거 싫어함. 그래서 MBTI 나온 결과에 만족함. 이거는 제가 처음 인팁 특징 그거를 찾아봤었을 때 저도 완전 만족했었거든요. 특이하다는 소리가 저는 칭찬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남들이랑 다른 거니까 뭔가
또 평범하다 이러면은 진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인팁이 뭐 세계에 뭐 3%밖에 없다? 그런 걸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 사실 속으로 조금 좋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다음에 16번째인가? 싸가지 없단 말 들으면 타격감 제로. 이상하게 이런 경우는 애매하게 아는 사람이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인팁은 그 말 들어도 좀 그렇긴 하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나 보네 하고 넘김. 사실 인팁들 제가 유튜브로 봤었을 때는 다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싸가지 없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무뚝뚝해 보인다, 차가워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서 별로 그거에 대한 타격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봤나 보네 그냥 이런 생각? 뭐 어차피 오래 볼 사람이면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잘 지낼 거고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라면은 뭐 굳이 가서 오해를 풀어줄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17번째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 왜 거짓말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들음. 이거는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거짓말은 자기가 겪었던 일이 아닌데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잖아요. 굳이 왜 그런 짓을 할까? 어차피 만약에 사실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결국 들통 날 거고 그리고 거짓을 하면서까지 뭐 원하는 그런 거를 얻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18번째. 자신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면 정말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함. 이거는 제가 ENFP인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 친구랑 저랑 학원을 같이 다녔었는데 저는 학원 사람들이랑 그냥 먼저 인사하면 저도 인사하고 그 정도로만 알고 지냈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는 분명 저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학원 사람들 대부분이랑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진짜 신기하다. 언제 그렇게 다 얼굴을 익혔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안 좋아하고 저랑 굳이 관련이 없는 사람들, 처음 본 사람들한테는 나쁘게 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굳이 정성을 쏟을 필요도 없다.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사람인데 오래 볼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친구는 처음 본 사람한테 굳이 나쁜 이미지를 남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 친구는 또 저랑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19번째인가? 자기계발서 안 좋아함. 정말 에세이나 자기계발서 같은 거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특히 에세이는 예전에 한창 SNS에 나는 우울할 때 떡볶이를 먹는다. 맞나? 그 책이 한창 SNS에서 많이 떠올랐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한 20페이지 읽었나? 그 뒤로 안 읽었어요. 그냥 굳이 읽을 저한테는 필요성이 없달까?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보를 얻는 거, 두 번째는 재미. 판타지나 로맨스, 장르 이런 건 다 재밌잖아요. 그리고 정보를 얻어야 하는 책은 내가 목적이 있어서 그 책을 읽는 거니까 끝까지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아닌 그냥 사실 에세이는 그냥 자기의 감상, 그리고 자기계발서는 그냥 자기 경험이잖아요. 물론 그런 걸 보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책은 잘 안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나 잘난 맛에 산다. 나 자신이 너무 싫을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역시 난 내가 너무 좋아. 이거는 정말 어떻게 알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정말 저 잘난 맛에 살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 자신을 칭찬해줄 사람은 제가 유일하진 않지만 제가 많이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어렸을 때는 자존감이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엄청 높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스스로한테 칭찬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도 나 왜 이렇게 예쁘지?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일을 하면은 나 이 정도면 잘했지. 나 정도면 잘하는 편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갑자기 그 일이 떠오르는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성적이 약간 아래를 찍었다가 중학교 오면서 암기 과목이 늘어나면서 공부도 조금 하고 그러면서 성적이 차근차근 올라서 중학교 졸업할 때 그 내신 퍼센트가 50%였거든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입학해서 그래 고등학교 입학했으니까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고 처음으로 밤 새벽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시험 결과가 제가 전교에서 50등을 한 거예요. 50등이면 한 20%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 가면은 등수를 확인해 볼 수 있었어서 선생님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요? 제가 50등이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선생님이 너 그렇게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알잖아요. 제 예전이 어땠는지. 그래서 뭐 이렇게 발전하는 거 하나하나 생겨나갈수록 나는 진짜 좀 잘났어.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MBT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걸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새벽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샤워를 하는지 아까부터 물소리가 나고 있어요. 이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들어갔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용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할 이야기가 생기면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